자, 이제 둘째 시간 결련성 인정되는 것들에 이어서 이제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기본서는 446페이지입니다. 결련성이 부정되는 것들. 부정. 자, 그러니까 결련성이 부정된다는 건 결국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하다가 비용 투입할 수 있겠죠.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뭐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아까 했었죠. 계약 끝나고 임대인이 비용 안 빼주시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못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자,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갑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면 보증금. 자,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겁니다. 이때 갑이 보증금을 안 빼줄 때 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판례 입장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자, 왜냐면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목적물에 이렇게 투입된 비용이죠.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생긴 채권이죠? 보증금 반환 채권은요? 이거는 임차인이 사용했던 그 목적물에 뭔가 비용을 투입했다라기보다도 이 갑과의 사이에서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오갔던 돈이죠. 그러니까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권리금에 대한 것도 권리금 채권에 대한 것도 권리금을 안 빼준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됐던 경향을 보면 지금껏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첫 번째 보증금과 두 번째 권리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자, 판례 입장을 한번 보죠.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건물과의 서로 결련성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두 번째요. 권리금 반환 청구죠. 자, 첫째 줄에 보시면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을 때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채권도 역시 건물에서 발생한 채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련성 인정받지 못하고 이를 통해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3번에 보시면 부속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속물. 자, 이렇게 건물 있고요. 자, 건물 있고 갑이 건물주. 자, 갑이 건물주, 을이 전세권자예요. 자, 전세권자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다가 여기다가 부속물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부속물. 뭐 예를 들면 싱크대. 맨날 싱크대 나오잖아. 싱크대. 우리 책에서. 뭐 에어컨 이런 것들. 싱크대나 에어컨 이런 것들은 자, 지금 현재 건물하고 합쳐지는 거 안 합쳐지는 거? 안 합쳐지는 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속물이라 그러죠.
부속물. 물론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동의받고 설치했든가 아니면 설정 계약 당시 매수해서 들어갔든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권자가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자,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를 통해서 전세권자가 싱크대 값, 에어컨 값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죠, 갑이. 안 줘. 안 줘. 이때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갑이 안 주고 있는 건 싱크대 값, 에어컨 값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싱크대 값, 에어컨 값을 못 받고 있는 거니까 건물을 붙잡아야 돼요. 싱크대, 에어컨 붙잡아야 돼요. 네? 이거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전세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 건물이거든요. 건물. 자, 근데 건물하고 이 부속물 간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어서 이거 가지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유치권을 주장을 하려면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싱크대 위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 유치 못합니다. 자,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 부속물은 건물과 전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기해서 부속물과 동떨어진 별개의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리고 밑에 5번에 보시면 건축 자재와 관련된 매매대금 채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주 갑이 공사업자 을과 도급 계약을 했고 건축업자 을이 시멘트 공급업자인 병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시멘트,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갑이 을에게 공사를 의뢰를 하셨네요. 그럼 을이 수급인입니다. 자, 수급인이 갑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재를 병으로부터 들여왔다는 거죠. 시멘트를 들여왔다는 거죠. 즉, 을하고 병 사이에서 시멘트 매매 계약 체결된 거예요. 시멘트 매매. 네? 지금 누가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네? 병이 매수인, 을이 매수인. 을이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을이 매수인. 시멘트 받아오면서 바로바로 결제해주면 좋겠지만 을은 이러겠죠. 선생님, 제가 건물 완성시키고 갑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시멘트 값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를 받아서 건물을 완성을 한 거죠.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안 주면 을도 시멘트 값을 못 주죠. 그럼 병 같은 경우는 나 시멘트 값 받아야 되는데 병한테는 채권이 있거든요. 시멘트 값 가지고 와라. 채권이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못 주는 상황 되니까 병이 결국 이 건물을 갖다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되겠냐는 거죠, 이게. 아니, 왜냐면 병의 입장에서 내가 당신한테 공급했던 시멘트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이 건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시멘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시멘트 벽에 있잖아요. 그죠? 벽에 매달리셔야 돼요, 병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멘트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이제 완성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이 된 겁니다. 자, 병 같은 경우는 건물 값을 받아야 돼요? 시멘트 값 받으셔야 돼요? 시멘트 값을 받으셔야 되겠죠? 병이 가진 채권은 완성된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이 병이 가지는 채권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생긴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병의 채권은 건물로부터 생긴 거다.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긴 거다.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밑에서 둘째 줄,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에서 이런 말 나오죠. 건축 자재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매매 대금 채권,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6번도 내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6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 매매 대금 채권에 기해서 목적물 유치하겠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표를 좀 확인해보죠. 결련성 인정되는 것들, 비용 상환 청구, 뭐 공사비, 동물의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 동물이 누구예요? 이 바로 개라는 거죠, 개. 개한테 물렸을 때. 4번에 뭐 수리비 채권.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인정되고요. 자, 결련성 부정 1번과 2번에 나오는 보증금과 권리금. 4번과 5번의 매매 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부정되는 것들입니다. 요 3번에 나오는 내용은 나중에 명의 신탁을 하고 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번 순환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채권 발생과 목적물의 점유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채권은 목적물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채권이 발생하고 나서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점유하고 채권을 봤을 때 이 둘 간의 결련성을 살펴봤을 때는 무엇을 먼저 하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목적물을 먼저 점유를 하고 있다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물건을 붙잡아 점유를 한 경우라도 무엇을 먼저 하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이 좀 밑에 보시면 조랑말 사건이 나오죠. 조랑말 사건이. 갑이 조랑말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말. 이 말이 산책을 나갔던 거예요. 산책을. 혼자서. 산책 나가보니까 여기 콩밭이 있었다는 거죠. 콩밭이. 을이 지금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콩밭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이제 콩을 보고 환장을 한 거죠. 맛있겠다.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고 망치고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여기를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을한테 뭐가 생기죠? 그렇죠.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손해배상 채권. 지금 동물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죠? 지금 동물이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남의 밭을 다 망가뜨려 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을한테는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채권이. 근데 다 먹고 이미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을한테는 채권이 있죠. 채권이. 누구 상대로 채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갑 상대로. 말 주인 갑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유치권 주장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점유를 못하니까 지금. 말이 집에 돌아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복구 시켜놨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온 거예요, 말이. 너무 짜릿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망친 거죠. 다시 또 망쳤다. 원상복구 시켜놨는데. 그럼 을의 채권이 늘어나요. 그죠? 손해배상 받을 게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제는 이제 2번 당했으니까 이제 3번은 안 당하겠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와봐라.
잡히면은 너를 말고기로 다 먹어버릴 거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다시 또 찾아왔을 때 을이 결국 말을 붙잡았다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을은 채권이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목적물을 점유했던 거죠. 문제 없습니다. 유치권 성립. 갑소유 조랑말이 을소유 콩밭을 6월 1일자로 망쳐놨네요. 을한테 채권이 생겼네요. 근데 말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났던 말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채권이 먼저 생겼고 이후에 목적물을 점유한 거죠.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세 번째 요건 보겠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 자, 파란색 2번 해보세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 밑에 단락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임대차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한 유예 기간을 허여했다라는 말 나오죠. 이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예 기간을 허여했다. 변제기를 뒤로 밀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변제기를 뒤로 밀어버리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냐면은 상환기간 허여라고 합니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허여.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뭔 뜻이냐면 기간 유예를 허락하는 겁니다. 기간 유예를 허락한다. 허여라는 게 허락이라는 뜻이에요. 유예를 허락한다. 자, 어떤 경우냐면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목적물에다가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유익비. 비용을 투입했는데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거죠. 유익비. 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유익비에 대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유익비를 안 주시는 거죠. 유익비 안 주면 이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죠. 그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에 유익비 못 받은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을이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는 거. 을이 살고 있는 거죠. 을이 이렇게. 그럼 갑이 나가라 그래도 을이 안 나간다는 거죠. 을이 안 나간다. 네. 야, 너 나가라. 왜 안 나가냐? 나가. 계약 끝났잖아. 응, 안 나가. 받을 때까지 안 나가.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 소송 들어가면 갑이 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저기 왜 반환 안 하냐? 너 왜 주택을 반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을은 당연히 뭐라고 주장하시겠어요? 유익비를 못 받아서 나는 지금 뭐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을이. 이때 판사님이 갑한테도 물어봐요. 왜 유익비 안 주냐고. 이때 갑의 주장이 이랬던 거예요. 판사님, 제가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다음 세입자, 다음 신규 임차인 이자를 받아서 이자한테 뭐 보증금이라던가 이런 거라도 받아야 제가 비용을 줄 거 아닙니까? 얘한테. 근데 을이 지금 주택에서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는 거죠.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줄이 막혀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판사님이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어요. 유예를 허락한다. 야, 변제기를 좀 뒤로 미루자는 거죠. 변제기 좀 뒤로 미루자. 일단 주택을 갑한테 네가 좀 반환을 하고 반환해라. 주택을. 반환을 하고 갑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면
다음 세입자한테 뭐 보증금이라든가 받아서 비용을 지출하도록 요렇게 비용을 주도록 요렇게 하시라고 기간 자체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유익비와 관련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하게 되면 변제기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좀 이따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네. 유익비라는 말이 나오고 유익비라는 말이 나오고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아, 유치권이 성립하는구나, 성립 안 하는구나, 성립 안 하는구나.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앞으로 자주 볼 표현입니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필요비 아닙니다. 유익비에 관해서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이 비용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 임대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전세권에서도 나오고 뭐 지상권에서도 나오고 저당권 파트의 뭐 제3 취득자 이자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에서의 점유자 이자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가 등장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조문이 다 달라요. 조문 다 달라요.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에서 비용 상환 청구 나올 때마다 반드시 유익비가 나오면 유익비가 등장하는 조문마다 뒤에 후수라고 있습니다. 유익비에 관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거든요. 이 말만 나왔다 하면 바로 연결돼야 돼요. 아, 뭐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변제기를 뒤로 밀어버린 것이로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듯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 허용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필요비 아닙니다. 유익비. 자, 네 번째 요건 내려가요. 적법하게 점유해야 된다. 자, 밑에 파란색 1번에 보시면 이 점유가 적법해야 돼요. 적법하게.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줄이라 그랬죠? 점유가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자, D페이지 갑니다. 양괄호 2번에 유치권자의 점유가 직접 점유가 됐든 간접 점유가 됐든 묻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점유만 하시면 돼요. 직접 점유도 간접 점유도 둘 다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치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갑이 키우던 개가 을을 물었을 때 을이 개한테 물렸을 때 을이 개를 유치할 수 있죠. 개를 유치. 자, 그럼 을이 개를 갖다 유치하려면 반드시 개를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 근데 개한테 물려보셨어요? 예? 엄청 아파요. 개한테 물리면. 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봤어요. 예? 막 개 앞에서 막 이렇게 깝치고 놀다가 물려봤어요. 이 목줄, 개 목줄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개가 이렇게 목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계속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예? 막 돌 던지고 막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목줄이 팍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저한테 달려왔어요. 개가. 도망갔죠. 빠르더라고요. 개가 빠르더라고요. 물렸어요. 그래서. 예. 엄청 아파요. 물렸다고요. 걔한테. 그럼 무섭죠. 그죠? 눈 마주쳐요? 못 마주쳐요? 예? 눈 못 마주치죠. 무서워가지고. 쫄보니까. 그래서 치료비를 받을 때까지 개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개를 갖다가 이제 내가 직접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 개를 갖다가 개 전문가한테 네? 개 전문가한테 맡겨도 돼야 안 돼요? 맡겨도 되는 거예요. 임치.
임치라고 하는 이 맡기는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개를 병한테 맡기면 이 수치인이 제3자죠, 제3자. 제3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 그리고 을은 임치인으로서 이제 무슨 점유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는 형태로도 유치권 행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문제없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걔가 무서웠던 거죠. 너무 크니까 걔가. 그래서 진짜 개 전문가, 진짜 리얼 전문가한테 맡겼던 거죠. 다시 맡긴 거예요, 걔를요. 근데 걔가 갑이었던 거예요. 걔를 다시 맡겼는데 걔가 갑이었던 거죠. 예. 갑이 채무자 아닙니까, 채무자? 얘가 지금 치료비 줘야 되죠. 얘가 채무자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병이 다시 걔를 맡겼던 자가 바로 그 갑이었던 거죠. 이래버리면은 결국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를 매개로 해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게 된다고요.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갑이 걔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이거 유치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걔가 못 가도록 해야 되는데 가버렸거든요. 걔가 주인 따라 가버렸거든요. 이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자, 두 번째,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문제없이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직접 점유하시면 제3자가, 죄송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면, 이런 경우라면은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고 갔습니다. 성립할 수 없다. 네.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유치권 인정됩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죠. 유치권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걔를 데리고 갔습니다. 인정 안 된다. 자, 밑에 양거로 3번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 점유 노노노 안 됩니다. 적법하게 점유해야 유치권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은 안 돼요. 불법은요. 자, 이제 마지막 성립 요건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밑에 네모 5번에 보시면 유치권 성립 배제시키는 특약사항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유치권 성립이 무슨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임의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밑에 파란색 2번에 보세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첫째 줄에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 복구하기로 특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특약은 둘째 줄에 나오듯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필요비도 그렇고 유익비도 그렇고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었고요. 자, 다음 논점 갑니다. 이제 450페이지 와보시면 유치권 효력에서 유치권자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 있죠.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자, 첫 번째 유치권자 권리는요. 유치할 권리가 있어요. 유치를 할 권리가 있다. 자, 여기서 유치한다는 건 보관한다는 거죠. 보관을 한다.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 거절권이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치권자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갑의 건물을 을이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을 때 을은 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건물이 경매될 수 있겠죠? 경매. 자, 건물이 경매가 돼서 원래는 소유자 갑이었는데 이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병이 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매 들어가고 경락받더라도 유치권 소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경락을 받아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나가라고 그랬을 때 유치권자가 안 나가고 나는 계속해서 인도를 거절할 거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은 결국 물권이거든요. 물권.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경락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나가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경락인을 상대로 해서 인도 거절권 행사는 가능한 것이지만 경락인에게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하는 것,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돼요. 변제를 청구한다는 건 결국 채권을 주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제 청구는 누구 상대로 하셔야 돼요? 갑 상대로 하셔야 되죠. 얘한테 돈 갚으라.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채권 주장하는 거니까. 두 번째 권리.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경매 들어갔을 때의 우선 변제권 행사.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는 못 받습니다. 자, 세 번째 권리. 유치권자에게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권. 이 간이라고 하는 거는 간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편하게. 간이 영수증할 때 그 간이에요. 간편하게 변제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 이거는 일종의 대물 변제를 말합니다. 대물 변제. 자,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데, 자, 갑이 을한테 수리 맡겼던 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 을은 차를 수리했고요. 수리했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수리비 100만 원. 근데 차값이 500만 원이에요. 차가 좀 이제 연식이 된 차라서 500만 원짜리 차라는 거죠. 수리비는 100만 원이고요. 자, 그래서 갑이 차를 안 찾아가는 거예요. 갑이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차를 안 찾아가는 거죠. 수리비 100만 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을은 수리비 받을 때까지 차를 유치하겠죠. 이때 수리비가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갑이 계속해서 수리비를 안 주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붙겠어요? 이자가 붙는 거, 이자가요. 이자가 붙어서 110, 120, 200 계속 붙다가 이자가 계속해서 붙다가 결국 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값이 지금 500만 원인데 을이 받을 돈도 500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을이 받을 돈이 더 차를 넘어서 버리겠죠. 요렇게 돼버리니까 을이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직접 변제받겠다. 차를 가지고 직접 변제를 받아버리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누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을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제를 받을 때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를 받아내는 이 대물 변제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 이게 바로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네 번째 권리. 유치권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자, 이때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치권자에게는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투입한 비용이 있을 때, 필요비라던가 유익비가 있을 때 그 비용 빼달라고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 가능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비용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유치권자 권리예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죠. 첫 번째, 경매권이 나오죠. 경매권. 경매권. 자, 경매권 이 판례 조문만 읽고 넘어갑니다. 유치권자는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고? 우선 변제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 유치적 효력이 있다.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은 모든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하세요. 채무자 소유의 유치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변제를 청구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3번 확인하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 주장 가능합니다.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필요비 청구도 할 수 있고 양괄호 2번에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다 그러죠. 이 말 나오면 뭐가 성립 안 한다고? 유치권 성립 안 한다고. 변제기 뒤로 미뤘습니다. 밑에 4번에 간이 변제 충당.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 이때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물 변제적 성격입니다. 자, 다음 D페이지입니다. 과실 수취할 수 있다 그러죠. 자, 323조에서 1항 확인하고 넘어가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근데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이때는 경매해야 돼요. 자, 이까지가 유치권자 권리고요. 좀 내려가서 밑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유치권자 의무가 나오죠? 의무. 자, 유치권자의 의무 첫 번째는요.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무.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을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갑이 뽀삐를 유치하고 있어. 뽀삐를요. 이 개를 갖다 유치하고 있는 거죠. 네? 뽀삐한테 물렸거든요. 그럼 갑은 이 뽀삐를 유치를 할 때 이 뽀삐는 우리 집 개입니까? 남의 집 개입니까? 남의 집 개죠. 남의 집 개. 남의 집 개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집에는 우리 집 개도 있어요. 우리 집 개도 있어요. 내가 키우고 있는. 그러면 남의 집 개하고 우리 집 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에? 우리 집 개한테, 남의 집 개한테. 뭐 누구한테 더 잘해줘야 되죠? 남의 집 개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내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에? 얘가 아파요. 지금 기침을 한다는 거죠. 열이 나고. 이때 우리 집 개 같은 경우는 좀 참아라. 참고 내일까지 참아보고 안 되면 병원 가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 개니까 내 거니까. 근데 뽀삐가 아프면
뽀삐가 아프면 묻지 말아야 돼요. 묻지 말고 바로 어디 가셔야 돼요? 바로 병원대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의 물건보다도 더 잘 관리해야 될 의무,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가 됩니다. 네. 얘가 배고프다 그럴 때는 너 다이어트 중이잖아 참아라 라고 해도 된다고요. 근데 얘가 배고프다 그러면 바로 이제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죠. 네, 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의무. 유치물을 사용할 때, 유치물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혹은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면은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되어 담보 제공 시 채무자로부터 승낙받을 의무가 있다. 자, 갑의 자동차를 을이 유치하고 있어요. 갑의 차를. 을은 수리비 받을 때까지 이 차를 점유하고 보관하는 거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 타고 이거 출퇴근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대여도 안 된다. 차를 갖다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려다 쓸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채무자 갑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고 하시라는 거죠. 예, 사용되어 담보 제공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쪽 조문을 좀 확인해 보죠. 자, 324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 이해해 보시면요,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그냥 사용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무슨 사용은 할 수 있다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요. 그래서 유치권자의 6번째 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용이 아니라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유치권자한테. 이게 숨어있는 유치권자의 6번째 권리입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차를 갖다가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사용하시는 거 하고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하고 같은 사용, 다른 사용? 다른 사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승낙 안 받아도. 그럼 보존 사용이 뭐겠어요? 차를 방치하면 차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죠, 그죠? 차가 방전되고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엔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보존 사용은 한 번씩 엔진 돌려주기, 예, 엔진 돌려주기, 시동 걸어주기, 이런 게 보존 사용이라는 거죠. 예? 뽀삐를 방에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씩 데리고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산책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존을 위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 입장을 보게 되면 이 보존 사용은요, 유치물이 주택인 경우, 자, 갑소유의 주택을 을이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을 때, 유치권자 을이 유치물인 이 주택에 거주하는 거, 여기서 살아야지 거주하는 거, 이것도 판례 입장에서는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을 그냥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청소라도 좀 하시고, 예? 거미줄도 좀 없애고, 보일러 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주택에 대한 보존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주택 거주할 때는 갑으로부터 승낙 받고 해야 된다, 승낙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럼 을한테는 이게 이득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사용료 줘야 돼요. 거주할 때. 차임 상당에. 임대료 상당에 이 사용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료를 안 주시면 이거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됩니다. 사용료는 줘야 돼요.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6번에 보존을 위한 사용권 나오죠? 이거는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사용하는 거죠. 보존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승낙 안 받고도 할 수 있지만 밑에 쪽 동그라미 4번을 확인하면 다만 유치권자가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이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 즉 뭐를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임대료. 임대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선관 주의 의무 확인하세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파란색 2번에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때 채무자로부터 승낙받고 해야 된다. 보존 사용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치권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